오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하나님의 이적.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들. 오늘은 네 번째 ABCD 인물입니다. 김구의 변절과 건국 방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가장 비열하고 변절하고 야비하고 그리고 뒤통수를 깐 그런 자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영웅으로 만들어진 인물이 김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주 비열하고 치사스러운 인간입니다. 가짜 영웅 김구에 대해서 2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시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원 읽읍시다. 일본의 패망으로 대한민국은 갑자기 독립됩니다. 그러나 남은 미국이, 북은 소련이 관리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독립운동가와 건국을 준비하던 지도자들이 귀국합니다. 1번 임시정부와 김구. 오늘은 이거 합니다. 임시정부와 김구의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해. 1. 상해 임시정부의 출범. 계속 봅시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그래, 이게 임시정부가 시작된 날이에요. 언제? 1919년 4월 11일 3.1절 있은 그 다음 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번 임시의정원의 중심 인물들 안창호 내무총장, 김규식 외무총장, 이동희 국무총장, 최재형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문창범 교통총장입니다. 사진 좀 보여줄까? 네. 이래 안창호, 김규식, 이동희, 최재형, 이시영 그리고 문창범 이런 분들이 총장이라는 직호를 받는 6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했을까요? 여기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출합니다. 일단 국무총리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선출을 다시 합니다. 자, 이 큰 2번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가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선출합니다. 국내에도 독립운동 하나의 본부같이 만든 것이 있었어요. 한성정부라는 거예요. 한성이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한성정부라는 것을 임시 마치 정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선출을 했는데 3번은 1919년 9월 11일 흩어져 있는 4곳의 조직을 통합합니다. 이때 김구가 처음으로 경무국장 직책을 받습니다. 예, 이때 이제 처음으로 김구가 나왔던 건 총장이 아니라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이에요. 그래서 국장으로 이제 경무국장으로 이제 직책을 처음 받았어요. 처음부터 김구는 있었던 거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4월 11일 날 했던 것이 9월 11일 5개월 후에 이제 저가 경무국장으로 직책을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왜? 오늘의 주인공은 김구니까. 그래서 4번 통합된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으로 저때 잘생겼잖아. 이승만 대통령 저때는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1919년이니까 9월이니까 그렇죠. 노인네 때도 잘생겼었어. 이승만 대통령은 천재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 다음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의 활동. 이제 여기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주인공이니까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임시정부에서 그의 활동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쭉 봅시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예, 4월 11일 날 출범했어요. 앞으로 독립이 되어갖고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면에서 임시정부를 만든 것뿐이에요. 그 다음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합니다. 계속 1920년 9월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처음으로 내무부 총장에 취임됩니다. 1923년 4월 9일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에 임명됩니다.
1924년 4월 23일 임시의정원에서 국무총리 대리를 면직합니다. 이게 뭐냐면 김구의 얘기를 하는 거야. 총무 국장했다가 그다음에 그 총장이 됐다가 또 면직당했어요. 그다음에 1925년 3월 23일 임시의정원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25년에 탄핵했어요. 19년에 시작되어진 그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날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5년에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탄핵 참들 잘해. 임시정부 때도 탄핵을 시켰어.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잘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지 임시. 그래서 그 다음 1926년 12월 14일 임시의정원 제14차 회의에서 임시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국무령으로 선출됩니다. 누가? 김구가. 여긴 전부 김구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 1927년 3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변경합니다. 왜? 그가 혼자서 하다가 버거웠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어려움을 당해. 임시정부가 돈도 없고 또 거기서 그 안에서도 또 빨갱이들하고 막 아주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해체돼 갖고 혼자서는 안 돼. 이래갖고 집단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1935년 11월 하순 김구, 이동영, 조소왕 등 임정 고수파가 민족혁명당에 참가하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여 독자 노선을 갑니다. 이거는 빨갱이들하고 케어져서 새로 만든 것이 한국국민당이에요. 이게 끝까지 45년까지 쭉 갖고 나왔고 해방된 뒤에도 한국에 나와서도 이제 그 당을 갖고 이끌어 갔었어요. 그 다음 1940년 10월 8일 임시의정원에서 주석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한 후 초대 주석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40년 그러니까 45년에 해방이 되는데 19년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에서 비로소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쫓아내고 그리고 15년 만에 주석이 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낭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아. 그래서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 이거를 이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담입니다. 이 회담에 이걸 왜 줘보느냐면 임시정부라는 그리고 그 주석이라는 위치, 임시정부와 주석이라는 이 위치를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냐 못 받았냐 무시당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아예 쳐주질 않았어요. 우리 임시정부인데 뭐가 임시정부야? 인정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했는데 외부의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 사건이 이 카이로 회담이라는 유명한 회담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 카이로 회담에서 임시정부 패싱, 미국, 영국, 대만의 정상들이 모여 세계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 한국 독립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구가 주석으로 있는 임시정부가 이 회담에 조국의 독립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정상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거절합니다. 이게 패싱당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임시정부가 정식 기구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걸 아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제 와서는 임시정부가 무슨 어마어마한 존재이며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아예 임시정부라는 이 구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솔직한 상황이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게 사실이야. 비난을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카이로 회담에서 패싱당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 뒤에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이제 45년 8월 15일이 어떻게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 김구가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미 군정에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주석이라는 호칭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승만은 하지 중장을 10번 넘게 찾아가 김구가 주석으로 있는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의 귀국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지 중장은 반대했습니다. 자, 하지 중장은 여러분 예드 반대 세력 중에 1번이었잖아.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세력 중에 1번이 하지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은 미군 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었을 당시예요. 왜? 정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미국의 이 군사령관 하지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가 자기 개인 전용기, 군용기를 보내주어서 군용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고 열렬한 환영식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김구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온 뒤에 자기도 그런 좀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싶은데 무슨 직함으로 들어오고 싶었냐? 임시정부의 주석이라고 들어왔을 때 벌써 이때 이제 정치인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의 자리를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은 뭐 다 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도 김구도 다 똑같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승만이는 독립운동의 후원자로서 맨날 설교나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자긴 그래도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간다면 좀 더 나은 위치에서 한국에 발을 디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해야 안 해. 이승만은 아무 직함이 없어. 탄핵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다. 그걸 고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장군이 임시정부 인정 못해. 그거 개인적으로 오든지 절대 주석이라는 이름 갖고는 우리는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할 거야.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근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건 역사적 기록에 남은 건데 10번이나 하지를 찾아가갖고 그가 주석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식구들 다 몰려와갖고 미국 군용기 좀 보내줘서 그리고 비행기 타고 임시정부의 요원 주석과 그리고 그 요인들이 함께 들어왔다 이것 좀 해달라고 이승만은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자기를 탄핵시킨 놈을 위해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은 자신이 있었던 거야, 내심. 그런데 끝내는 하지가 안 된다. 우리는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다. 한 일이 뭔데? 아무런 것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도 인정을 안 해서 패싱시켰는데 내가 왜 그걸 인정하겠는가? 그의 정치의 입지를 내가 세워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안 해줬어요. 계속 읽읍시다. 1945년 11월 23일 결국 하지 장군은 무장해제하고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허용하고 김구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미군기 편으로 서울 김포 비행장에 개인 자격으로 개인 자격으로 입국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개인으로 온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온 건 누구하고 똑같아? 이승만과 똑같아. 이승만도 개인 자격이지 어떤 공식 직함이 없어. 사실 국내에서 있었던 건 옛날 19년에 있었던 건 벌써 그게 은전 세월인데 그렇지 않아요? 26년 세월이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김구의 활동이에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요, 이만큼이야 내용이. 근데 그거를 전부 뒤지면요 부끄러움만 많이 나와. 그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이사 댕기는 얘기, 싸워서 분열된 얘기, 이사 댕기고 분열되고 돈 없어서 자금 문제가 없어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돈을 대줬거든. 그렇지만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공산당의 애들이 쓰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거 싫어서 안 대주는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다들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섯 번도 더 이사를 댕겨. 그 이사를 댕기는데 그것도 이사를 댕겨도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누구 통치, 어떤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 일본에 점령당했잖아요. 중국도 똑같은 입장이야. 다만 땅덩어리가 크니까 숨어 댕기기가 좀 편했을 뿐이지. 한국은 너무 좁으니까 그렇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맨날 이사 다니고 싸우고 분열되고 헤어지고 다시 뭘 만들고 이런 세월이 25년이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결어를 읽읍시다. 1919년부터 1945년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25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임시정부와 김구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를 위해 이익을 남긴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괜히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싸운 거 외에는, 이사 댕긴 거 외에는, 도망 댕긴 거 외에는 찾을 길이 없다. 근데 김구는 왜 이렇게 영웅이 된 거야? 뭘 해서 영웅이 된 거야? 카이로 회담에서도 패싱시켰고, 미군정 사령부도 그 이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무장 해제시키고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뭐 때문에 그는 영웅이 되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냥 만든 겁니다. 역사는 만들면 돼, 후대가. 그래서 그 다음, 한국은 식민지가 된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 소련,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통해 승리했으며 1941년에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 거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상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 여러분 어때? 내가 이렇게 쓴 말이 무리한 말이냐고.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먹었어. 여러분 중국 먹고 다 먹었어. 동남아시아 다 먹었어. 그리고 미국 진주만을 쳤어. 이런 나라가 상해 20평뿐이 안 되는 조그만 목조 건물 안에 있는 임시정부가 독립을 쟁취한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건 만화도 그렇게는 안 돼. 이해됐으면 아멘. 내가 그 임시정부 그 사옥을 내가 2번이나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그때 그 가서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독립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아무 결과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야. 어떤 것도 해서 열매를 가져온 게 없단 말이에요. 존재했을 뿐입니다. 존재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존재를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 카이로 회담에 말이에요. 옵서버로 좀 나가갖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만들어서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할 기회조차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카이로 회담에서 미미 억지로 욕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독립은 아름다운 꿈속의 희망입니다. 현실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한 마디나 더 할게. 여러분 그 왜 독립선언문 있잖아. 몇 명이 했어? 33인이. 근데 그 뒤에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역사에서.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친일파가 됐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씁쓸하지 않습니까? 1919년 때는 시작 때예요. 시작 때니까 아우성을 치고 막 항거하고
그 유관순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독립운동 만세 귀한 일이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거대해갖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이쪽에 서 있는데 끝이 100m도 더 되는 담장이 있는 것과 같고 끝이 보이지도 않는 넓이와 그런 벽 앞에 딱 선 것과 같아. 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무슨 방법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친일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못하고 그들을 벌을 줄 수가 없어서 오늘날까지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사람들이 그 뒤 친일파가 됐다는 사람을 욕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건 아무도 욕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어요? 아름다운 꿈속의 희망이지만 현실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욕먹을 소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 읽읍시다. 그러므로 임시정부의 모습은 빈곤한 재정, 내부의 분쟁과 암투, 여기저기 쫓겨다님 등 이런 것들의 연속과 반복입니다. 김구는 독립운동가이지만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1940년 임시정부에서 주석이 된 이후 1945년 독립될 때까지 김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걸로 끝에서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는 아무리 주저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을 거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그가 얼마나 김일성의 종이 돼가지고 하수인이 돼가지고 남한의 건국을 방해하는 가장 앞잡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는 비열한 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역사는 역사대로이고 역사를 만드는 인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어찌했든 간에 대한민국은 건국되었으며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이 김구라는 인간이 총에 맞아 죽었고 그를 쏜 사람은 아주 당당했었습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